네, 아사다나 시리즈를 이제 다 모았습니다. 뭐 완전히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스탠다드 시리즈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사다나 가시토키 버전하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췄습니다. 앞으로 뭐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선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라인업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스탠다드 아사다나 튜브, 그리고 요 옆에는 아사다나 무크입니다. 5개. 그 다음에 여기 5개가 솔리드 버전입니다. 튜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5, 1.3 구경이고요. 무크는 1.1에 0.7 구경입니다. 실제로 이제 톱 7하고 해보면 한 1.15에 0.8 정도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솔리드는 0.9에 0.6 버전인데 육안으로 보면 0.9에 한 0.7 정도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 톱이 약간 두껍게 보이는 이유는 신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빛을 가려서 그런데 보시면 신성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카메라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그 옆에는 제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가시도끼에서 나온 그 솔리드, 요건 무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솔리드인데, 요런 경우는 이제 톱이 굉장히 가늘고 겨울에 눕기 세트 같은데 활용하던,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오늘 이걸 꺼낸 이유가 있어요. 스탠다드 버전은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쉽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쓰기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력을 아주 적은 상태, 이런 스타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부력이 좀 더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경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튜브보다 무크하고 솔리드에서 약간 더 커지는 느낌은 있지만 실제로 보시면 구경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쓰시는 데 차이는 없고요. 요거는 되돌림을 보는 용도, 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짧은 구간을 공략할 때 사용하고, 무크톱 같은 경우는 이 특성과 이 특성을 다 쓸 수 있습니다. G톱이 길고 짧은 거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거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본인이 이걸 가지고 나지마 세저리도 구사할 수 있고 오화 세저리도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큰 번호들 같은 경우에는 노지에서 아사다나를 구사할 수 있도록 부력을 조금 더 넉넉하게 주었습니다. 실제로 노지에서 이런 찌를 가지고 구사를 해보면 할 수는 있지만 잡어들이 있으면 거의 불가능해질 정도로 휘둘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번호들은 관리터에서 쓰시기에 좋을 거고, 요 뒤에 한두 개들 정도는 노지에서 아사다나를 구사하기에도 충분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찌를 추천해 드렸잖아요. 굉장히 가늘죠, 바디가. 이건 이거대로 용도가 확실하게 좋은 찌입니다. 대신 초보자들이 쓰기에는 톱의 간격이 좁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시리즈를 먼저 냈고요. 나중에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갈 겁니다. 드디어 아사다나 스탠다드 시리즈가 나와서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라인업들은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어디 낚시 가면 불편할 일은 별로 없겠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톱을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비슷한 사이즈로.
제일 작은 호수들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튜브 톱이 약간 5mm 정도 짧죠. 그죠? 여러분도 잘 보이시려나? 네. 뒤에 뭐가 있어야 또 이게 맞아지죠. 튜브 톱이 5mm 정도 바디가 짧습니다. 그리고 솔리드와 무크는 같습니다. 구경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이렇게. 튜브는 톱이 짧고 두껍고 무크는 중간 형태, 솔리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길고 얇은 형태입니다. 실제로 밥을 잡아주는 폭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력도요, 이렇게 하면 이 세 개가 거의 똑같습니다. 얘가 작지만 튜브 톱이기 때문에 편차가 별로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사이즈를 키우면 또 키우는 대로 유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지에 나가서 아사단을 하건 관리터에서 아사단을 하건 크게 어렵고 무리가 될 건 없고요. 이거보다 더 저부력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는 얘를 꺼내 들어야 됩니다. 이건 보세요. 확실히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구별이 될 거예요. 부력이 훨씬 적고 톱의 길이도 짧고 눈금도 좁죠. 네, 차이가 있죠. 네. 요즘은 뭐 아사다나의 부력을 극도로 떨어뜨려서 구사하는 경우들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시고, 한겨울이 돼서 눕기 세트를 하고 싶다 하면 이걸로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게 지금 톱이 좀 짧아서 그 우동을 달고 하면 진짜 딱 타이트하게 맞거든요. 좀 쉽고 여유롭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개선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우선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라인업이면 뭐 공략하기에 별로 부족함이 없지요. 자, 찌맞춤은 맞으셨나요? 이제 맞으셨다. 자, 찌맞춤은 바늘 없이 여기다 맞춥니다. 여기다 맞추면 바늘 하나, 둘 달면 요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벼운 바늘이면 여기서 맞추고, 바늘이 무거우면 한 요 정도까지 떨어질 겁니다. 요거는 너무 작고요. 요 정도까지는 확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작은 찌 기준이니까 요 정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호수가 올라가면 요거까지는 똑같고, 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다 맞추고 2개 정도 먹어도 여유가 있죠. 양단고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찌맞춤을 하시면 되고요. 우동 세트를 할 때는 여기 우동을 달면 하나 더 내려가겠죠. 그 정도 맞추면 될 겁니다. 이건 튜브톱 기준.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솔리드잖아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바늘 없이 여기다 달고, 바늘 2개를 달고, 우동을 달면, 우동이 가벼우면 이 정도에서 끝날 거고요. 우동이 무거우면 여기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눕기 세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여기서 윗바늘만 잡힌 이 구간에서부터 아랫바늘 우동 무게까지 여기가 목 내린 구간이 되겠죠. 그렇게 구사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 양단고로 구사할 때는 여기다가 맞추고 바늘 하나, 바늘 둘 해서 구사하면 이게 목 내린 폭이 되겠죠. 일반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바늘 2개 달면 이 정도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크톱은 무크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여기에서 해서 바늘 하나, 바늘 둘 그렇게 하면 찌맞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톱은요, 초점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바늘 하나, 바늘 둘. 이것도 마찬가지로 윗바늘, 아랫바늘, 우동 하나, 우동 가벼운 거, 우동 무거운 거. 그렇게 하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단고 할 때는 뭐 이 정도에 맞춰지겠죠. 찌맞춤은 보통 바늘 없이 바늘 하나, 바늘 둘 그렇게 구사를 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 좋지요. 저도 아사다나가 나와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자, 보시면 다리 색깔이 다르죠. 빨간 다리가 와인빛 다리가 튜브, 파란 다리가 무크, 초록 다리가 솔리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가지고 낚시하시면 재밌게 아사다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들고 나가서 구사를 할 겁니다. 자, 아사다나 스탠다드 소개시켜 드렸고요. 편납 양은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본 걸로는 튜브만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제일 작은 거는 1cm가 조금 안 되고요. 제일 큰 거는 한 2cm 조금 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관리터에서는 2cm까지는 필요 없는데 제 생각에는요, 미들 시리즈는 완전히 그 노지 오키추용에 맞춰서 구사를 하니까 부력이 이거보다 높거든요. 그런데 관리터에서 오키추를 하고 싶다 하면 이 아사다나 스탠다드 시리즈 4, 5번을 쓰시면 관리터에서는 이게 딱 맞을 수 있습니다. 노지는 환경이 다릅니다. 물결이 막 치고 잡어성화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버겁거든요. 그래서 미들 시리즈를 가지고 뭐 관리터에서 미들 시리즈 가지고 18척으로 오키추 할 일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노지에서는 허다하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15척 정도까지는 아사다나 스탠다드 시리즈로 오키추를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 물가에서 써봐야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